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오늘 그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뭐 할 얘기는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돼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도로 적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오히려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경우에는 국민 통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 파동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괴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사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점을 장관께서 좀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소위 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 편입 수순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자유적 방어 조치일 뿐이고 우리는 미국 MD가 아니라 한국형 MD, KA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대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전자파와 관련해서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시중에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장관께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다 공신력 있게끔 이런 것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동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언론을 통해서라도 광고를 통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국민들의 이러한 그 전자파와 관련돼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면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아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파의 무해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드가 소위 가능한 그 각도가 120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120도를 벗어나는 데서 공격이 될 때는 이제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잠수함에서 그 소위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사드로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걱정은 또 상당히 또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국방적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LBM은 지금 북한이 잠수함 한 척에 한 발의 SLBM을 개발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군이 대잠수함 작전, 우리의 잠수함, 해상 초계기, 기타 구축함 이런 여러 수단을 가지고 다단계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발사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조기경보 레이더나 또 각 요격 자산의 레이더를 연동시켜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스커트 계열 미사일이 낙하할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나 또 나선형 쾌적을 그리는 등 이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사드로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미국의 포스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서너 가지의 그런 문제점을 옛날에 제기를 해서 그런데 다 검토를 했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미사일도 있고 현상이 없는 미사일도 있어서 우리들이 다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할 때 아쉬운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장관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게 류재승 국방정책실장과 또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도 갖고 무게감도 갖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방정책실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TV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의 카운터파트는 미 국방장관인데, 한미가 그쪽에서 별도로 발표한다든지 하는 굳이 장관이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 검토해온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지역으로 사드가 결정되느냐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에 사드를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저는 배치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모적인 하면은 좀 신속하게 이것을 발표해서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역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장관님, 사드 운용 지휘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지휘권에 대해서 연합 및 합동작전에 관한 어떤 기본 개념이 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불분명하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한미군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상급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시나 전시는 한미연합군이 각각 전시 같으면 구성군이 성립되게 되고 임무가 부여되는데, 한반도 전구에서의 방공작전의 책임은 전시 미 7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자산이라도 7공군 사령관한테 지휘관계를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이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평상시에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객군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책이 주도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잘 작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소위 작전 통제권을 이게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쏴올 사드를 발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것을 평시로 봐야 되냐 전시로 봐야 되냐 사실 이런 걱정이 생겨서 제가 장관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현재 작전을 하는 절차에 의하면 우리가 방어 준비 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는 거. 평상시가 4 상태인데 그것이 일정 단계에 가면 소위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휘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평상시에 갑자기 미사일을 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소위 지휘 관계가 변동되는 그러한 데프콘 상태로
격상하기 이전에 그 상황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몇 분 만에 끝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평시 상황에서 아까 말한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미군의 협조 또 자산의 통합 운용 이런 걸 통해서 그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